5가지 사랑의 언어, 진정한 대화, 인정하는 말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진정한 대화다. 진정한 대화를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대화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아주 다르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시비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원하며 질문할 것이다. 결혼 17년 차인 43세의 패트릭이라는 남자가 만났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주 드라마틱했기에 기억에 난다. 내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최품원 박사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결혼 생활을 17년간이나 했는데 아내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반복해 어리석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아내는 퇴근해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하라는 말을 하곤 했지요. 항상 충고를 했어요.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관에게 말해야 돼. 그 문제를 당신 자신이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 라고요. 다음날 아내는 퇴근해서 똑같은 문제를 내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전날 그녀에게 가르쳐준 대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충고를 반복했지요. 그 문제를 풀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요. 다음날 아내는 똑같은 문제를 내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안 될 거야 하는 것이었어요. 3, 4일이 지나자 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내 충고를 듣지 않으려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청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내 충고대로 따르기만 하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내게 몹시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기에 나는 더 이상 듣기 싫소. 내가 얘기했잖소. 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문제엔 상관하지 않고 내 일에만 몰두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말할 때 그녀는 나의 충고를 기대할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감을 원한 거예요. 내가 주고 관심을 보이고 내가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할 뿐이었어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며 언제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 것이었지요.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기 바란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이해하는 대신에 충고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 왜 그때 그것을 몰랐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패트릭의 아내는 진정한 대화를 갈망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패트릭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를 파악할 만큼만 듣고 해결책만 모색했다. 지지와 이해를 바라는 그녀의 절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패트릭과 같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훈련은 잘 받아왔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취해야 하는 과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잊는다. 관계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요구해오면 충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생색내는 투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잘한다. 듣기 훈련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을 알리고 싶으며 꼭 그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진정한 대화라면 특히 잘 배워야 한다. 다행히 듣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과 잡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적인 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이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주며 상대방이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임을 기억한다. 만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즉시 집중할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한다. 당신이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중할 수 없어. 내가 10분만 주면 이 일 다 끝내고 차분히 앉아 당신의 말을 들을게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배우자는 이러한 요구를 좋아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배우자는 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그것을 알게 되며 확인해 본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를 잊어버렸기에 당신이 갈망하는 것 같군. 내가 뭐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실망하는 것 같군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의 감정을 분명하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보디랭귀지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부라릴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짐작한다. 때때로 입으로 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도록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균 17초 정도만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연구가 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며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당신을 비방하거나 아주 독설적으로 내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겠는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편이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진정한 대화라면 남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사랑 탱크는 늘 비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잔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 아이는 그런 소원을 가진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소원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재빨리 터득하게 된다.
분노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수도 있다. 그러며 아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배우게 된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상점에 가지 못할 실망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그 실망감을 내면으로 쌓아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때쯤이 되면 대부분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이제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스티브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생각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 애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태까지 부인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면 우선 당신이 집 밖에서 갖게 되는 감정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라. 조그만 수첩을 매일 지니고 다니도록 하라. 하루에 3번씩 자신에게 지난 3시간 동안 내가 무슨 감정을 가졌었나? 출근하는 길에 뒷차가 내 차를 바짝 따라올 때 무엇을 느꼈는가? 주유소에 갔을 때 자동 펌프 장치가 차단되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마감 기한이 앞으로 2주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한 일을 3일 안에 끝낸다고 할 때 무엇을 느꼈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라. 노트에 당신 감정을 기록하되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한두 마디를 기록하라.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뒷차가 바짝 따라온 분노, 주유소 매우 화가 나, 3일 안에 끝내야 할 일, 좌절되고 걱정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수첩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당신의 감정과 사건들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라. 몇 주 되지 않아 당신은 배우자에게 감정을 아주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바짝 붙어오면 화가 나서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제발 그만뒀으면 차라리 앞지르기라도 하지. 잡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속 페달을 밟아 버릴까? 브레이크를 꽉 밟아 사고가 난다면 그의 보험회사에서 새 차 한 대 줄까? 차라리 차를 갓길로 비켜 그가 먼저 가도록 할까 등이다. 결국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 차가 속도를 늦춰 뒤에 오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서 당신을 추월해야만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하게 된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바람을 갖게 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자기 표현이란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만일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격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기본적으로 2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형이라 할 수 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도 물이 나올 수 없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 이런 형의 성격은 매일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보를
보관할 큰 탱크는 갖고 있으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회 성격의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분명히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다. 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것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운전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 반대 유형은 시냇물형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내보낸다. 그 사이가 60초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말을 한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말해야 한다. 너 내가 뭘 보았는지 알아? 너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전화로도 말할 상대를 찾지 못한다며 혼자서라도 중얼거린다. 담아둘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형과 시냇물형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데이트할 때 서로 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회형인데 시냇물형과 교제한다며 아주 멋진 저녁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대화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고개만 끄덕이면서 과 같은 말만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나서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며 귀가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시냇물형이라며 사회형과 교제하며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에 3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게 매료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냇물 성격을 지닌 사람은 5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했건만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지. 당신이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군.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라고 대꾸한다. 다행히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격의 영향을 받긴 하나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을 익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날 일어난 일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일일 곤장량이라고 부른다. 만일 일일 곤장량을 시작한다면 몇 주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방법이 있다. 나는 최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나는 남편, 아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질문을 채우도록 했다. 8년간 결혼 생활을 한 29살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때는 다시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고 함께 무엇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2사람 다 관심 있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장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다. 에밀리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좋아하는 일이 서점을 뒤지는 것이었다. 대형 서점에서 구멍가게 같은 중고 서점까지 휩쓰는 것이었다. 남편인 제프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에밀리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
책을 찾아줄 정도까지 되었다. 에밀리도 남편이 몇 시간째 책방에 파묻히도록 하지 않을 만큼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제프는 나는 에밀리가 좋아하는 책이면 사주겠다라고 일찍부터 맹세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책벌레가 되지 않으면서도 에밀리를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정원을 가꾼다든지 골동품을 보러 다닌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함께 소풍을 간다든지 오래 산보를 한다든지 뜨거운 여름날에 함께 차를 닦는 것 등은 모두 함께하는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나 관심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활동의 필수 요소로는 첫째,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그 활동을 원하며, 둘째, 상대방은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고, 셋째, 둘 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 함께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함께하는 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 중에 하나는 그 활동들이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해변을 따라 산책했던 이른 아침,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꿨던 봄날, 토끼를 쫓으려고 숲을 속을 헤매다 풀토기에 올랐던 일, 야구 경기를 관람했던 밤, 단 한 번뿐이지만 스키를 타다 다리를 다쳤던 때, 공원 음악회, 교회 2마일이나 기어 올라가 폭포 밑에 섰던 순간 등 이 모든 것을 함께 회상할 수 있는 부분은 행복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추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추억이다. 특히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할 시간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특히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내듯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듯 결혼 생활을 위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 또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가? 그렇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쁨이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나에게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빌과 베티 조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제 우리는 시카고로 가겠는데 거기서 그 다음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